안녕하세요. 너랑나랑 이서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건호입니다. 네, 선생님. 저는 요즘 이제 고등학교 아들 덕분에 웃으면서 지내는 날이 많은데, 아들을 생각하면, 이거 아내한테는 되게 미안한 이야기인데, 아들이 잠든 걸 보고 내가 얘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 뭐 1초도 안 돼서 당연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잠드는 아내를 보고 내가 대신해서 죽을 수 있을까? 그랬더니 뭐 당연하지가 안 나오고 왜 죽어야 돼? 라는 거죠. 뭐 제가 이런 이야기를 선생님한테 드리는 까닭은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저도 한 30년 상담한 게 거의 다 됐는데 우리나라는 부부 중심의 가족이라기보다 자녀 중심의 가족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선생님께서도 홈즈와 라헬가 스트레스 척도를 했을 때 미국에서는 그 배우자의 사별이 스트레스의 1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자식의 사망 이것이 1이라 그걸 볼 때도 그 말씀을 선생님한테 들으면서도 우리나라는 부부 중심이라기보다는 자녀 중심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상담에서도 느끼고 또 그런 스트레스 척도에서도 느끼고 그런데 선생님께는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하나는 정말 부부 중심보다는 자녀 중심의 가족이 많이 우리나라에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가? 두 번째는 만약 그렇다면 부부 중심이 되지 않은 이유는 뭘까? 이 두 가지를 선생님한테 오늘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우리는 부부 중심이라기보다 부모 자녀 중심인 가족인가요? 하는 걸 여쭤보고 싶네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그래요. 전통적으로. 네네네. 근데 그 전통이 아직 남아가지고 네. 부부 중심이 되기가 힘들어요. 네. 근데 이것도 이제 지금 많이 변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지금 요즘 자녀중심으로. 트렌드를 보면 무자녀 또 부부들도 있고요. 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으로 여전히 좀 남아 있어서 자녀 중심으로 전통적으로 지금도 자녀 중심으로 가족이 되어 있다면 부부 중심으로 잘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이제 그 전통이라는 게 방해가 되겠지. 네, 그렇죠. 네. 걸림돌이 되겠지. 네, 네. 사람들은 이게 바뀌는 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바뀌어야만 살 수 있다. 네, 네. 우리가 이제 21세기에 들어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강연도 하고 네. 21세기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네. 이럴 때 나도 이제 많이 불려가서 강연을 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주장하는 거는 변해서 산다. 변해서 한다. 그 20세기 때 살아온 방법 가지고는 21세기는 살 수가 없다. 네.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네, 그건 네. 왜 그러냐면 세월이라는 건 앞으로 흐르는 거고 그렇죠. 그 생활의 방법도 앞으로 진행해서 네. 변화되니까 전통만 고수해가지고는 진행되는 걸 놓치잖아요. 네, 네. 그걸 놓치면 전통만 가지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민속 손에 들어앉아서 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어떻게 생각하면 민속 손은 네네. 인간 박물관이, 인간 동물원이. 그래요. 네. 그러니까 세월 따라 살아야 돼, 세월 따라. 네, 네, 네. 그러니까 그걸 놓치면 인간 박제가 되는 거예요. 네. 선생님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자녀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도 하나의 시기를 놓고 봤을 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흘러간다. 선생님 말씀에 참 공감이 되는 게 요즘 1인 가구 수가 거의 4가구 중에 한 가구가 1인 가구라는 이야기죠. 혼자 살면서 이것을 가족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가구라고 부르고 있는데 혼자서 살아가는 분들이 점점 이제 젊은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거기서는 뭐 아내가 어디 있고 남편이 어디 있고 자녀라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것도 하나의 전통적인 가족의 한 형태인 거지. 다양한 형태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대학원에서 강의하는 과목이 가족 상담론이에요. 가족 상담론인데 1인 가구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 이것이 요즘 현상이다 해서 그 공부를 하는데 수녀님이 학생 중에 한 분이신데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교수님, 1인 가구가 왜 늘어날까요?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정말 쉽고 단순한 질문인데 제 속에서는 늘어나니까 늘어나죠. 현상이 그런데, 그러니까 수녀님이 다시, 그러니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곤란할 때는 수녀한테 되묻는 게 좋겠다 싶어서, 수녀님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얼굴이 밝아지시면서 제 생각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래요. 그래서 네, 이랬더니 실망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응? 실망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같이 살아보니 별 재미가 없으니까 저렇게 재미없게 같이 모여서 고생하고 사느니 혼자 살겠다 이래서 사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왜 가정 안에서 이 혼자 살 때 누리는 즐거움과 기쁨과 자유와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못할까요, 교수님? 그래서 그걸 우리 한 학기 계속 공부합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마무리를 했단 말이죠. 1인 가구가 되는 이유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장 크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관계 어려움도 또한 있다고 하는데, 수현님 말씀처럼 내가 산 가족에서 함께 어울려 산다는 게 별 재미가 없다. 이런 실망해서 이것도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 그 말이 어떻게 들리시는지. 내가 그 현역에 있을 때 네. 오래된 얘기예요. 1970년대 얘기인데 여러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중앙일보에 그 기자로 있던 네. 한 분이 네. 이혼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둘이 잘 살다가 이혼을 하니까 물어서 왜 이혼을 하냐? 네, 이혼하는 이유가 뭐냐고. 네. 네. 사랑하니까 이혼한다. 사랑하니까 이혼한다. 그때는 그 말을 모두 이해 못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게요. 네. 지금은 이해할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런 전제를 두고 얘기하면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하는 얘기가 결혼한 사람들이지. 네. 그것도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네. 그런 분들이 나한테 이제 호소하기를 뭐냐면 지금과 같은 스테이투스와 소셜, 네. 사회적인 지위와 또 내가 갖고 있는 경제적인 능력과 또 내가 일할 수 있는 능력, 네. 요거를 갖고 네. 내 혼자 살았으면 좋겠다. 아. 그런 표현을 많이 했어요. 예. 그게 이제 앞에 얘기하고 상통하는죠. 네, 네, 네. 이걸 이제 연장해보면 지금 혼자 살고 싶다는 네, 1인 네. 가구가 그거와 무관하지 않다고 네, 나오는 네, 거예요. 네, 네. 1970년대 내가 크리스찬 아카데미에서 그 독일 인구학자가 와서 강연을 하는데 네. 그때 처음으로 1인 가구라는 말을 들었어요. 아, 70년대에. 네. 이상하지. 1인 가구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전적인 사회학적인 그 가족의 네, 네. 가구의 뜻은 그 결혼한 부부가 그때는 이제 핵가족 시대니까요. 네, 네. 미성년 자녀와 함께 이 한 지붕 밑에서 사는 그렇죠. 그렇죠. 이런 정의가 있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런데 혼자 1인 가구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는. 근데 이제 요새 이제 1인 가구가 많잖아요. 그렇지요. 근데 1인 가구가 이제 그 탄력을 받아가지고 지금 많아진 것 네,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이 좀 더 가지 싶어. 우리 손자들은 주변도 이래 보면 말이지. 결혼은 하는데 결혼 신고는 안 하려고 그래. 아, 또 결혼은 하는데 아기는 안 낳겠다고. 그러게. 네, 네. 이런 것이 결혼을 잘해서 잘 살고 있던 사람이 그런 조건을 가지고 내 혼자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네. 거하고 상통하는 것 같아. 네, 네. 그게 이제 현실화돼가지고. 네. 근데 이게 당분간은 가지 싶어. 아, 네. 가지만은 그것도 이제 착각인 게 뭐냐면 늙잖아. 아, 에이징. 예. 에이징. 늙으면 누구한테 의지를 해야 되는 거야. 네. 그 책임지고 그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밖에 없는 거지. 그러네요. 국가 그러면 뭐 사실 요양원 없는 비슷해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럼. 네, 네. 그 요양원은 그런 기술적인 케어는 잘할 수 있지만은 정서적인. 부부라든지 가족이 줄 수 있는 그런 정서적인 거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얼마간 가다가 그런 정서가 길어올 때가 올 거예요. 뭐 그게 10년이 되든지 20년이 되든지. 네. 그러면 다시 복고적인 걸로 아, 가족을 이제 형성할 거고. 네. 그 다음에 가족의 의미는 조금 더 넓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되돌아서 지금과 같은 가족 형태가 아니고 네, 네. 애완견은 또 가족이야. 그렇지. 이제 이런 식으로
가족의 그 성원 자체가 꼭 사람일 수가 없을 거든. 네. 더군다나 AI 시대에 왔으니까, 그럼 뭐 로봇 가족도 다 가족인 거지. 그러네요. 이제 이게 뭐 변화의 그 핵심이 되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인데. 네, 네. 그 다음에 그 한지붕 밑이요. 지구가 한 대기 밑에 살고 있으니까 한지붕인 거지. 꼭뭐 이런 집을 지어가지고 지붕이 하나라 해야 된다. 이게 아니잖아.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많은 사고의 변화가 있을 거잖아요. 아하. 그 변화에 따라서 이제 가족이 또 어떻게 될 건가 네, 네. 궁금해지는 거. 야, 선생님 말씀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지금도 선생님 말씀하신 것에 작은 씨앗들이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강원도에 친구 할머니 3명이 같이 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마을 사람들하고도 어울리고 할머니 3명이 음식도 같이 해 먹고 각자 역할을 해서 정원 가꾸는 할머니, 빨래하는 할머니, 요리하는 할머니 해가지고 당번제로 돌아가고 친구처럼 가족으로 그렇게 사는 걸 보니까 아, 참 이것도 또 다른 보기 좋은 가족의 모습이다. 그 요새 그 내가 아는 여자 교수님이 계세요. 네. 여자에서 같이 네네네. 있었죠. 그분의 그 정년 퇴임을 하고 네. 자기 이제 고등학교 동창 이제 친하게 지냈어요. 네네네. 그 한 서너시 모여가지고 같이 같은 그 뭐 노인 네. 시설에 들어갔어. 아하. 그러니까 그 안에서 친구를 이제 그 셋이 그룹이 되니까 네. 다른 사람은 자꾸 이리 붙고. 허비는 흡입해서. 그다음에 그분들 주장이 그거예요. 예. 자리에 누울 정도 해서 양문에 들어가는 건 안 되고 아하. 정년 퇴임하고 바로 갔어요. 야. 활동할 수 있을 때 내 집은 이 그 노인 타워고 예, 예. 시간이 나면 외출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집에 들어가고. 아하. 야. 그래서 그 식당도 있고 뭐 여럿이 있으니까 숙식 다 제공되겠다. 우리 집이니까 예. 손님을 쳐가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은 나오고 이제 석불 연구회를 네네네. 했기 때문에 그 많이 땡기잖아요. 그러니까 석불 회원을 초청해가지고 거기서 모임을 가진 적도 있어요. 그게 자기 집이로. 예. 예를 들면 자기가 사는 방 하나가 집이 아닌 거예요. 네네네. 그 빌딩 자체가 다 자기 집이에요. 네. 거기 우리를 초청해가지고. 아하. 근데 그런 아이디어도 좋은 건데, 아, 그게 정- 이제 네네. 그 강원도에서 봤다는 그게 네네네. 조금 더 발달하면 그런 식으로 그러네요. 되겠죠. 정말 그 좋은 머리 어디 쓰겠어요. 그렇게 다양한 아이디어로.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이 스테이터스 그대로라면 혼자 살고 싶다 하는 연장선상에서 1인 가구도 늘어나는 것이고, 그러나 언제까지나 젊고 스테이터스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 나이라는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언젠가 정서적 친밀한 그다음에 케어해주는 그런 존재가 필요할 때는 그때는 약간 막막해진다. 그래서 그것까지 고려한 가족의 형태, 미래 가족을 계획하는 것이 좀 지혜로운 현대를 사는 방법이겠다. 우리가 그 고려사이버대학에 이제 다닐 때 네. 우리 이 교수는 교수잖아. 그때 과목 중에 하나가 네. 케어기빙이라는 어, 과목이 있었어요. 예, 제가 연구소장으로 있는 데서 만든 그래요? 과목이었죠. 네. 케어기빙. 케어기빙, 네. 그래서 그걸 내가 다 듣고 나서 그 강의하는 교수님한테 제안을 해서 네. 한 챕터를 더 넣어라. 이건. 음흠. 케어기버가 있으면 케어 레시버도 있고. 네. 그 우리가 언제 그 젊은 거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늙으면 리시버가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그 케어를 받아야 될 때 내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하. 네네네네. 그걸 하면 케어를 주려고 하는 사람, 뭐 케어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일치하는 게 훨씬 수월해져. 아하. 예. 케어 리시버로서의 기본, 케어 리시버의 7가지 원칙, 뭐 이런 것들을 지혜. 매뉴얼이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 제가 그거 꿈 한번 꾸겠습니다. 꿔가지고 지금까지 그런 생각 한 적이 없거든요. 오늘 아주 신선한 아이디어들을 얻는데 이화여대 정년 퇴임하신 선생님들이 그 몇 분이 친구분들이
노인 그 요양시설, 그런 곳에 그 실버타운 같은 데 들어가셔서 그걸 집으로 해서 활동하신다는 얘기도 정말 신선했고, 그 다음에 케어, 기부만 있는 게 아니라 케어 리시버 학도 있을 수 있다 하는 얘기도 굉장히 저한테는 자극이 되고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된 것 같습니다. 아, 참, 가끔 선생님께 여쭤보지만 여러분도 이 유튜브 보면서 그런 거 느끼시죠? 훨씬 앞서가고 계신다는 거. 이것이 꼭 정보를 들어서가 아니라 해안으로 바라보면 앞으로 미래 세계가 가족이 어떻게 되겠다 하는 것까지 보이시고 거기에 합당한 또 예까지 주변에서 보실 수 있는 통찰의 힘이 저희도 키워졌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을 품으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